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의 더 라크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어제 윤리위원 7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내려고 했었는데 이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또 사의를 표명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명단을 보고 의원 단체방에서 기절초풍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당의 윤리위원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학교 선배. 그런데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동안 알려졌던 분. 또 거기에다가 방첩사 자문위원을 했던 분. 그래서 당시 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던 분. 그리고 통진당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는 걸로 알려졌지만 어제 정의용 사무총장이 그건 아니라고 어제 의원 단톡방에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만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변호사.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으로 지금 기소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JMS를 변호했던 이력이 있는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자 윤리위원 7명 임명했다가 지금 2명이 사의 표명했고 5명이 일단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논란이 나는 인물들인데 관련론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조갑재 대표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절초풍 한 모였는데 저는 기절초풍 안 했거든요.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니, 당무감사위원장에 부정선거 음모론 교수를 임명할 정도면은 이 정도 인선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호성 교수 보인다는 거죠. 예. 윤리위원이면은 그 말 그대로 가장 윤리적인 사람,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사람,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예. 그것과 정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일부러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장동혁 대표가 상징하는 대표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은 윤석열 세력이고 윤의게인 세력이고 극우 세력 아닙니까? 그 대표 인물이 윤석열 그리고 황교안, 장동혁, 뭐 전한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는 어제 7명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헌법적 정체성과 맞지 않고 보수적 정체성과 맞지 않고 국민의힘 당헌 정체성과도 맞지 않죠. 삼박자가 다 맞는군요. 제가 신지현님. 그럼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디테일 예. 그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기절 초풍할 사람들이라고 쓴 분이 예. 사선 중진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군 출신의. 예, 이분은 친한도 아니에요. 그렇죠.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죠. 이런 반응을 나타냈다라는 점. 예. 예, 그래서 어떤 면면이길래 그 친윤이었던 한기호 의원마저도 기절 초풍할 판인지. 근데 이 실명 공개를 하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 윤리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전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 당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인데 세상에 판사가 자기 이름 숨기고 판결하는 거 봤습니까? 맞네요. 더군다나 익명 게시판에 글쓴이를 색출해가지고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실명을 막 까발기고 하는 사람들인데 윤리위원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못할 있겠느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최규동 씨라는 분은 김건희 씨와 경기대 회원과 동문이고요. 예. 근데 이분이 재밌는 건 22년 대선 때는 민주당 김두관 지지 선언했던 분인데 재밌는 건 요양업 비즈니스를 해요. 이것도 이제 김건희 일가하고 공통점이 있죠. 양평에 있는 예. 예. 그다음 황경선 씨라는 분도 이 최규동 씨와 함께 무슨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예. 노인복지 전문가예요, 자칭. 도대체 윤리적 판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윤순 씨라는 분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을 했는데 예. 이분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할 때 실무 책임자였죠. 2,000명이 근거를 마련하신 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그때 모르겠지만 실무 그 논의에 책임자였고 윤민우 씨라는 분은 예. 가천대 교수를 하다가요. 네이버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
네이버에. 이런 거를 본인이 뭐 리포트도 만들고 뭐 해서 눈에 띄어서 여인형 계엄 그 주모했던 예. 그 방첩 사령부의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더 큰 활약을 해야 된다 해서 국정원 특보로 발탁된 사람이에요. 네. 국정원 특보까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종환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당시에 통진당 지지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국민의힘에 어떻게 왔죠? 그러니까요. 그 강재규 변호사라는 분은 그 사회비종교 JMS 정명석 변호를 한 적이 있고, 뭐 이게 면면이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 어떻게 모았을까요? 아까 조 대표님도 이게 모으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이제 그 윤리위원장 정도는 이제 당대표 지도부에서 이렇게 잘 섭외를 해서 하는데 아마 다들 손사래를 친 것 같아요. 윤리위와 그래서 어제 이 7명 실명이 밝혀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면 예. 검색창에 이름 넣고 쳐봐도 뭐 검색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만큼 명망가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공당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예, 그 법률적 식견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 능력 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뿐인데 예. 이분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그러니까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최규동 씨하고 정윤순 씨가 그만 사퇴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의 표명은 두 분이. 네. 일부 언론에서는 공개됐다가 그 기사가 아마 삭제가 됐던 것 같고 네. 아마 당에서 좀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언론에 대고 항의할 일인가요? 그건 당의 관례지 예. 당원 당규 위반도 아니고 실정법 위반도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제 비공개를 전제로 이분들이 수락을 했다가 명단 공개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윤리위원 2명도 구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윤리위원장 인선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장은 호선하지 않습니까? 호선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임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따로 임명을. 예.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당대표가 이렇게 낙점을 해서 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구인난이다 보니까 아하.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모양새를 예. 당대표가 뭐 당무감사의 2호선이라고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장동혁 픽이지만 나는 일체 연락도 안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독립성을 그 외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예. 이번에도 이제 윤리위원장을 직접 안 뽑고 그냥 알아서들 뽑아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것도 추가로 2명이 인선되고 이제 위원장도 누가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는 8일 목요일에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윤리위원 상황도 이런다 보니까 과연 당 쇄신안도 정말 쇄신안이 담길 것이냐 뭐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쇄신하려면은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데 예. 장동혁 씨의 노선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과 맞지 않고 역사 발전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맞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보수 노선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보수 노선. 극우 노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극우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입니다. 아하. 극우와 제일 친한 사람이 극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보수 노선으로 들어가면 돼요. 노선으로 들어갈 때 몇 가지 천명해야 될 게 있죠.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한 엄정한 단죄적인 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겠다. 예. 이 선언을 하면 됩니다. 확실한 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신지호 의원님은 그 8일에 이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냥 그 쇄신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늘상 얘기해오던 자강론 자강안을 발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사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요. 예. 12월 초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1주년 때 예. 제대로 당대표가 책임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김도부 의원이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 예. 한국갤럽 여론조사 그게 이른바 이제 일명 심정지 지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국민의힘이 그냥 24
지난주에도 24, 요번 주에도 변동 없이 24, 이렇게 다음 쫙 그냥 가는 24 그냥 예. 그 정의선을 아, 그리니까 예. 일명 그 심정지 지지율이라고 아, 하는데 일관되게 쫙 이렇게 한 예, 줄로 간다. 저쪽은 올랐다 내렸다 해요. 등락이 없는. 예, 근데 이쪽은 그냥 똑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무슨 얘기가 일명 그 있는데. 심정지 지지율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하. 예, 장동혁 대표가 듣다가 불쾌감을 넘어서 왜 그 한국갤럽 그런 예, 그 여론조사를 얘기하느냐. 예, 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아, 그 불화가 있었던 거네요. 예, 불화가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본인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그걸 한참 선배잖아요. 그렇죠. 아, 김도읍 의원이 예. 찾아가서 연말까지만 좀 나에게 시간을 달라. 뭔가 의미 있는 거를 내놓을 거다. 좀 예. 기다려 달라 했는데 연말에 뭐가 나왔죠? 말짱 꽝이었잖아요. 맞아. 없었죠. 예. 특별한 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의원들이 그 김도읍 의원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연말까지 기다려주면 뭐가 나올 거라고 좀 기다려달라. 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좀 기다려보자. 예. 의원들이 좀 관망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이상 또 그 얘기냐.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1월 8일 뭐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다 지친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사퇴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이제 윤저련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파격 공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최근 기자간담회 파격 공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거 오세훈 시장 공천 안 하겠다는 얘기다. 그런 마음 상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또 보시던데 어떻게 보니까 파격적인 공천 어떤 저는 파격 공천할 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런가요? 파격 공천 한 다음에 일어날 엄청난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지능이라든지 조직의 새도 없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 장동혁 보고 선거의 운명을 걸 게 아니라 그 진짜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진들 그 사람들 한 5, 60명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 한 3선 이상 이런 분들이 움직여야죠. 지금쯤은. 지금까지는 툭툭 던지는 말만 했잖아요. 예. 윤한홍, 뭐 주호영 이런 분들이 그리고 요사이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자기가 다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당 내외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 필요에 의해서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이런 고민 아닙니까? 장동혁이 간판으로 있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했을 것이고 예. 아마 부산시장도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박형준 시장 역시 예. 이러면은 예. 태도를 밝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줍니다. 안 그러면은 장동혁 이퀄 오세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진들 특히 김도읍 의원이 사선이죠 아마. 네, 사선이고 사선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겁냈던 사람이 김도읍 네. 씨라고요. 예. 논리도 있고 또 사람도 인품도 아주 차분하고 이랬는데 좋다는 그 사람이 얘기가 나온 있고. 거는 이거는 거의 불신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중진들이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동혁 언제까지 딱 저 시한을 줘가지고 요거 하나면은 물러나라고 하든지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돼야죠. 예. 그런데 장동혁 세력이 기대는 것은 당원 아닙니까? 강성당원. 예. 요새 좀 늘었다 해가지고 그 강성당원은 아마 반 이상이 부정선 음모론자일 거라고. 그게 끌려가다가는 선거도 망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중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자강론이 나와야 이게 진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장동혁 대표가 말한 파격적인 공천 이제 새 인물로 인적 쇄신하겠다. 청년, 미래 뭐 이런 단어가 있긴 한데 오늘 이제 박정원 의원이 그 박성태 뉴스쇼에서 그 인물이 누군지는 들었다. 근데 자기가 들어봤더니 경쟁력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취재 지금 윤리위원 봐도 이제 검색이 안 되잖아요. 검색이 안 되는 사람이. 네. 검색이 안 되는 그러니까 파격적이잖아요. 검색이 검색이 안 안 되고. 되니까. 이제 새로운 새 인물 새피 세대 교체 예, 예. 뭐 예. 이런 건데 베일에 쌓인 인물. 예. 그러니까 검색 안 돼. 검색이 검색이 안 되면 돼. 안 돼요. 예. 네. 예. 그 알고 싶고 막 인터뷰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파격적인 인물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세대 교체인데 젊은 피로 예.
뭐 오세훈 자르고 그럼 누구를 거기 앉혀요. 근데 검색 안 되는 젊은 피. 근데 아마도 이 젊은 피의 정치적 성향은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전하던 날 예. 윤어게인 지지자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접근 금지. 2030만 딱 거기 가서 윤 전 대통령하고 포옹하고 대학생 악수할 수. 그 자유대학이라고 있어요. 과자 믿고 과자 말이죠. 믿고. 예. 그 그룹이 자유대학이라고 있는데 예. 대략 뭐 그런 인물들 파격 발탁. 어휴. 뭐 이거 아니고는 제가 봤을 때 예. 카드가 없을 거라고. 청년 미래. 네. 예. 조 그게 대표님. 자연스러운 지금 추측이라고 봐요. 예. 추측이라고 보는데 음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음흠. 장동혁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장동혁 배후 세력, 장동혁의 이 족보를 보고 판단하면 예. 결국 장동혁 이퀄 윤석열의 아바타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고 그래서 이 기본 구도가 장동혁 대 한동훈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불법 계엄한 사람과 계엄 진압한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우와 보수의 싸움이기도 하고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맨정신가인 사람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지금 보수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아요. 이번 당내 이 노선 투쟁은 보수 전체로 넓히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보수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짜 보수 극우를 몰아내는 쪽으로 가야 이게 수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세의 계산을 해보면은 장동혁 세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아, 그런가요? 예. 강성 지지층만 있지 이게 또 작아졌다고 그러죠. 네. 작아지고 우선 어느 언론도 지금 장동혁 지지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성 언론 중에서 그죠. 없죠. 예. 그리고 유튜브 예. 세계에서도 굉장히 네. 축소되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논리가 쓰지 않고 하니까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 이게 보수가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게 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한동훈 대 장동혁이지만은 예. 그게 품고 있는 것은 보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또 선거와 연결될 거고 조선일보가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갈수록 비정상 모습 국힘 장 대표 측근들. 어제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었는데 그 장해찬 이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또 이 장해찬 부원장은 또 이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올드 미디어들 성찰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이 조선일보 이 보수 언론이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예. 올드 미디어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이게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그 레거시 미디어 특히 조중동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꽤 됐어요. 거의 뭐 적대시하고. 근데 이제 그 지금 한국 극우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좀 탐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 이런 것까지 탐구하고 살아야 되나 좀 짜증나긴 한데 예.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 이제 대화를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재명이 밉다. 그러나 한동훈이 더 밉다예요. 이게 그들의 정신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입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주적이 이재명이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바 우리가 진영 대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진영 대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진영 내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승리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허. 이게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분들이 장동혁 대표는 다 같이 좀 공존해서 본인이 좀 바뀌면 되는데 그래서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 걷어차고 저렇게 전직 대통령, 전직 당대표가 고언을 주는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고집불통으로 저러느냐. 예. 그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뭐냐면은 이 김문수처럼 되면 안 된다. 김문수. 그 전 뭐냐면 대표. 예. 이 지금 김문수도 극우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장동혁도 지금 올라타서 아직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단단한 자기 팬덤이 있고 자기가 확고한 리더십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고 예. 그 극우 유튜버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 등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게 자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란 건 좀 착각도 하고 지난 전당대회 때 독자 플레이 하니까 장동혁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서 그 극우한테 호응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극우는 김문수를 버리고 장동혁을 택해서 그걸 당대표로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장동혁이 지금 노리는 건 뭐냐. 왜 그러냐? 예. 김문수처럼 되면 안 되고 예. 김문수처럼 극우 등에 올라탔다 떨어지는 이 신세가 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해결한다. 그게 뭐죠? 한동훈 처치입니다. 그 목표 하나밖에 없다. 예. 윤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동훈 그놈 잡아오면 내가 총 쏴서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윤통도 처치하지 못한 거를 장동혁 내가 처치했다 그러면 장동혁의 위상이 바뀝니다. 지금은 극우 세입자예요.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극우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함으로써 완성된다고 저분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정신 세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학설이네. 재밌는 학설인데 물론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런데 저는 이 극우의 반대말이 보수고 보수의 반대말이 극우고 극우의 친구가 극자다. 이런 논리로 말씀드린다면은 예. 왜 극우와 극자가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두 개를 부정해요. 하나는 법치를 부정합니다. 예. 또 하나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 결과로서 극우와 극자는 하는 행동이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극자는 예의가 없어도 돼요. 계급 추정론이 원래 이게 예의가 없는 거거든. 기성 가치를 뒤집어 엎는 건데 극우는 보수를 표방하는데 예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보수라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장동혁 세력, 윤핵인 세력이 보여주는 굉장히 기분 나쁜 점이 무례하다는 것 아닙니까? 무례하다는 거고. 이번에 또 누가 썼죠? 그 김종혁 씨가 썼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네. 네가 뭔데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보수는 나이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충효, 미풍양소 그건 보수적 가치거든. 세계 예. 어느 나라도 이래요. 예. 그래서 그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인간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의다. 이 예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 그것 때문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이번에 윤리위원 7명 지명하고 그다음에 이호선이라는 사람의 행태 이게 예의입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지.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8일에 장동혁 장동혁 대표죠. 전 대표. 아닙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고 장동혁 대표인데 이번에 이제 8일에 뭔가를 발표를 하긴 할 텐데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또 당내 그렇죠. 분란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몇 번의 그 기폭 장치가 있는데 예. 이제 8일에 장동혁의 쇄신안에 대한 당내 반응, 그다음에 한동훈 징계 윤리위, 예. 그다음에 7대 3이냐 5대 5냐 그 경선 룰, 그렇지. 예. 이게 다 뇌관입니다. 세 개가 있군요. 예, 뇌관이. 근데 뭐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8일 거. 예. 그러니까 뇌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뇌관을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한동훈 징계 뇌관은 장동혁이 확실하게 뽑으려고 하는 결심이 서 있는 상태고. 예. 근데 7대 3도 아마 그렇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근데 과연 지금 장동혁 세력이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강기호 의원 입에서 기정초포할 일이다. 친윤으로 분류됐던 성일종 의원 입에서 나는 한동훈 징계에 반대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예. 그럼 두 개의 뇌관을 다 건드려 놓고 그걸 감당할 만한 뭐가 될 것인가.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는 8일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내용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냐 그 이후에 또 당의 뇌관 어떻게 처리될 것이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